28번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는 델타 S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절대 네거티브가 되지 않는다. 델타 S의 변화가 없는 프로세스는 거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reversible이라고 한다. Dirty meter does not clean itself spontaneously. 자, dirty meter가 다시 클린해지는 것은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일이다. 더러워지는 과정은 엔트로피가 0보다 큰 과정이다. 그래서 더러워지는 것은 엔트로피 체인지가 positive이고 irreversible이라고 한다. Process with delta S negative does not occur spontaneously 같은 말이고 그 다음도 똑같은 말이고 러버밴드 고무줄을 늘렸다. 고무줄을 늘리면 얘는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이것을 연력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thermal equilibrium이 constant temperature로 유지된다는 쉬운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없다. 연력학 1법칙은 들어온 열 에너지가 고무줄이 늘어나는데 필요한 일에 모두 다 100%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다. 고무줄이 한 일은 기체가 한 일을 계산할 때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하되 고무줄은 스프링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X만큼 늘어나면 dx만큼 늘어나면 힘이 마이너스 kdx만큼 거꾸로 가겠죠. 여기가 이제 원점에서 dx만큼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힘의 방향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크기로만 따지면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줘야 된다. 온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dq는 이거와 상관없이 템퍼레처 곱하기 이거는 by definition ds가 dq over t라고 템퍼레처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이용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사용하되 인터널 그렇게 하면 얘하고 얘의 위치를 서로 뒤바꾸자. 그럼 FDX는 internal energy change에다가 마이너스 TDS다. 이때 템퍼레처가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날려보내고 양변을 dx로 나눠주면 엔트로피의 체인지를 F over T에 마이너스 붙이고 dx로 표현할 수가 있고 지금 FT, DX 전부 다 positive이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오버all 네거티브 사인이 있어서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찌그러져도 반대 방향이니까 변형이 되게 되면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로부터 변형이 되는 것은 언제나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방향이 된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꾸로 늘어났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향. 찌그러들어도 그런데 고무줄은 찌그러드는 게 없으니까 늘어났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연력학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자, 엔트로피를 볼츠만의 방식으로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는 멀티플리스틱 그러한 상태를 주는 매크로한 상태를 만드는 모든 가능한 마이크로스테이트의 경우의 수를 로그로 붙여서
볼츠만 컨스탄트를 곱하면 엔트로피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개의 시스템을 thermal equilibrium at temperature T에다가 평형을 시켜놓고 두 개의 합집합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들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기억하기로 열 평형을 이루면서 부피를 2배로 만드는 free expansion 같은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답을 알고 있죠. 로그 2만큼 팩터가 늘어났지. KB 로그 2. 이게 지난 시간에 다 계산했었던 것인데, 자, 이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있는 상태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연력학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 템퍼레처 T에서 이퀄리브리엄이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으니까 인디펜던트한 확률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 전체 토탈 시스템의 경우의 수는 사실 이 안에 있는 경우의 수, 이 안에 있는 컨피규레이션 수, 그걸 두 개를 각각 계산해서 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각각 로그를 붙이고 KB를 곱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로그를 붙이면 곱이 덧셈으로 바뀌고, 그리고 KB를 붙이니까 각각이 두 개의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분할된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로그 2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을 n개의 시스템의 컨비네이션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수학적 기납법을 써보면 그냥 로지컬리 엔트로피는 n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thermal equilibrium을 이루는 토탈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각 부분의 엔트로피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기체의 분자 운동을 계산할 때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썼는데, 그것을 그 볼츠만 팩터의 입장에서 보면 EKBT 분지 MV 제곱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익스포넨셜 위에 이것이 사실은 2분지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그 얘는 자유입자들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밖에 가지고 있질 않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고, 그것을 KBT로 스케일링한 것에 익스포넨셜을 붙인 것이 바로 볼츠만 팩터에 해당하고, 이 어떠한 스테이트가 템퍼레처 T의 thermal equilibrium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확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운동 에너지는 빵일 때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익스포넨셜 펑션이 다음과 같이 디케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 빵에서 확률이 제일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정지해 있을 때 디스트리뷰션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카테시안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노멀리제이션을 잘 들여다보면 자코비안이 나오는데, 자코비안이 다음과 같이 벨러시티 스퀘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벨러시티 스퀘어, 익스포넨셜 위에도 벨러시티 스퀘어가 나와서 이게 빵을 준다. 빵 근처에서 일로 파이나이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쭉 꿀떡이를 만들고 죽어버린다. 그래서 어디엔가 0보다 큰 영역에서 맥시멈 밸류도 나오고 RMS 밸류도 나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다음은 엔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엔진은 더운 곳에서 뜨거운 히트 레저보어로부터 열을 받아들여서 하는 수 없이 어느 정도 찬 부분에서 열을 내놓고 찬 곳과 더운 곳을 오가면서 부피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을 이용해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을 하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게 부피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을 하고 줄어드는 과정에서 일을 받기 때문에 동그라미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 경우에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output work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엔진의 효율은 받아들인 에너지분의 내놓은 에너지. 물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다시 말해 First Law of Thermodynamics에 의해서 이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이 받은 열 빼기 내놓은 열 그리고 만약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게 PV 그래프에서 한 똑같은 점으로 오기 때문에 템퍼레처가 같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받은 거를 그대로 다 내보내는데 그럼 효율이 100% 아니냐. 그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입장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엔진을 써서 엔진에 그 기름을 넣어서 그 기름을 태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피스톤 운동을 시켜서 그걸 크랭크를 돌려서 바퀴를 돌리게 하는 것이니까 시동 끄고 나면 엔진이 여전히 뜨거워져 있죠. 다시 말해 그 뜨거워지는 과정에서 한 인풋에 대해서 그 인풋이 전부 다 일로 가지를 않고 엉뚱한데 그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낭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절약이 되느냐? 절대 안 되는, 절대로 절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은 절대로 100%를 넘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PV equal NIT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건데 그러려면 이런 모든 과정에 thermal equilibrium이 유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 PVT뿐만 아니라 엔트로피도 그 연력학계의 중요한 함수이고 그것은 그 함수라는 것은 PV 그래프상에서 포인트로 결정이 되면 정확하게 그 엔트로피의 값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할 거예요. 자, entropy is a state function that is uniquely defined at every point on the PV에서 엔트로피도 정의되고 PVT 모두 다 정의된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같은 값이 된다. 템퍼레처도 같은가, 볼륨도 같은가, 프레셔도 같은가. G accepts heat transfer. 여기 뜨거운 곳에서 열을 받아서 내놓고 W만큼 내놓고 그리고 QL만큼 잃어버리고. 자, QH는 뜨거운 데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positive definite이고 이 QL은 내놓은 거기 때문에 negative definite이다. 그리고 QL의 절대값은 0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런데 아웃풋은 항상 뭔가 일을 하니까 QH의 절대값이 QL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겠죠. 자, 그래서 QH와 QL을 더한 게 델타 Q인데 QL이 네거티브여서 이거 QH가 포지티브여서 절대값을 붙여놓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W가 아웃풋이다. W는 아웃풋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제자리로 한 사이클 돌아왔다면 얘가 빵이 될 것이기 때문에 W는 QH 절대값 마이너스 QL이 될 것이고 한 바퀴 한 사이클 동안 한 일을 계산하려고 하면 일이 요게 QH 절대값 빼기 QL의 절대값이 될 것이기 때문에 QH로 나누면 1 빼기 QL 오버 QH의 절대값이다. 엔트로피도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이클 한 바퀴 이게 동글뱅이는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하는 closed path를 따라서 왔다라는 것이고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by definition dq over t를 적분하는데 이게 어떠한 쉐입이 되었건 간에
이 state 요거 자체가 함수 state 펑션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면 빵이 될 수가 밖에 없다. 자, 요것이 dq가 0보다 크게 되면 absolute temperature는 positive definite이기 때문에 dq가 0보다 크면 언제나 ds가 0보다 커야 될 거고 dq가 0보다 작으면 또 ds가 0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뜨거울 때에는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찬 곳에서 엔트로피가 열을 내놓으니까 엔트로피가 줄어든다. 그런데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그게 다 꽝이다. 다시 말해 늘어난 엔트로피와 줄어든 엔트로피는 합쳐서 빵이 되어야 된다. 자, 효율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미 얘기했고 그러면 우리가 카르노 엔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 카르노 엔진은 하이 템퍼리처, 로우 템퍼리처 두 개의 과정에서 이게 아이소더멀 프로세스가 있고 뜨거운 데에서 쫙 늘어나서 뜨거운 곳에 가면 쫙 부피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에리아베릭 단열, 열을 받지 않는 단열에서 쫙 늘어나고 그 다음에 쫙 늘어나는 과정에서 열을 안 받았기 때문에 기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니까 그 에너지의 소스는 기체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이러한 B에서 C 가는 동안에 온도가 내려갔고 내려간 곳에서 열을 내뱉고 열을 내뱉으니까 부피가 줄어들고 단열이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계속 온도가 이제 낮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열을 내놓고 그 다음에 더 찌그러들면 단 열을 내놓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더 찌그러들면 기체가 E를 받은 거예요. 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 E를 한 것이기 때문에 뜨거워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의 아이소더멀 프로세스는 프레셔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돼버리고 아디아베틱 프로세스는 온도가 변화하는데 우리가 무슨 감마 이거 신물나게 지난 시간까지 했기 때문에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의 여러 가지 일 공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A에서 B까지 아이소더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TH가 팩터 아웃 되고 일은 로그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방식으로 A에서 B까지 하고 또 엔트로피 체인지도 계산할 수가 있다. 엔트로피 체인지는 dq over t를 A에서 B까지 계산하면 되는데 온도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팩터 아웃 되고 이 히트만 계산하면 된다. 여기에 QH는 positive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도 상관이 없고 엔트로피, 열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수 있습니다. 에디아베틱 프로세스는 B에서 C 그리고 D에서 A까지 에디아베틱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 디테일은 이미 지난 시간에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디라이브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단 그 최종 결과를 기억해 두기 바라고 자 그러한 에디아베틱 프로세스에서 델타 S가 얼마인가 열심히 풀어놨는데 이거 푸나 마나야.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를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제대로 이론적으로 틀림이 없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와야 돼. 0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에디아베틱 프로세스는 dq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ds 자체가 dq over t인데 t가 whatever t 이 dq가 빵이면 ds가 빵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빵을 적분하면 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find a false statement regarding 타는 또 똑같은 과정인데 이제 B에서 C까지 adiabatic process를 다음과 같이 풀었어. 요거 앞 문제에서 풀었잖아. adiabatic process는 heat transfer가 없다. 그리고 temperature decreases
익스펜션 하면서 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로 이 일을 해버렸으니까 템퍼레처가 다운이 되겠지. TH에서 TL로 떨어진다. 상식적인 얘기. 자, CDA로 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차가운 곳에서 QL만큼의 열을 내놓겠죠. 그 다음에 VC에서 VD까지 이렇게 찌그러들고 이게 아이소더멀이고 템퍼레처가 TL로 픽스되어 있다. Hence, the complete amount of energy gained due to the negative work done by G is transferred to the heat reservoir. 그렇죠.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네거티브 워크가 어디로 갔냐? 온도를 올리는 데 쓸 수가 없이 heat reservoir로 잃어버렸다. Entropy decreases. 그렇죠. dQ가 0보다 작으니까 엔트로피는 줄어든다. 온도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 적분은 트리비얼하게 그 hit의 절대값을 얻어서 마이너스만 붙여놓으면 된다. D에서 A까지는 adiabatic compression이다. 델타 Q가 빵이다. 다시 말해 델타 S는 빵이다. 카르노 엔진은 지금 본 바와 같이 adiabatic 프로세스에서는 hit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hit을 주고받지 않는 adiabatic 프로세스에는 엔트로피 체인지가 없다. 그리고 아이소더멀 프로세스는 THTL의 아이소더멀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에 템퍼레처가 픽스되어 있다. 여기서 이 면적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 면적은 TS 그래프니까 TDS의 적분을 하면 이 면적이 나오겠네. 이걸 한 바퀴 돌면. 이게 한 1이 아니라 TDS, 1이 아니라 heat가 나오겠네. Net heat supplied to the engine. 엔진이 받은 net heat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았을 때 뜨거운 곳과 찬 곳에서만 엔트로피 체인지가 있다라고 하고 adiabatic 프로세스에서는 그 엔트로피 체인지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늘어나고 이건 줄어드니까 그리고 각각 템퍼레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적분은 트리비얼하게 절대값하고 하이 템퍼레처는 덧셈으로 하고 로우 템퍼레처는 네거티브니까 절대값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런데 한 바퀴 돌면 온도가 제자리로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델타 S도 빵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아주 스트롱한 컨스트레인트를 주는데 이걸 이용하면 뜨거운 곳에서 받아들인 열의 절대값과 차가운 곳에서 내놓은 열의 절대값의 비율이 그 두 개의 절대 온도의 비율하고 똑같이 나오게 되어서 이 QH를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카르노 엔진의 효율을 계산할 때 이것들을 전부 다 템퍼레처로 바꿔치기 하면 열 효율이 튀어나오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TH는 finite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100%가 될 수가 없는데 무모하게 100%를 억지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TH를 무한대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 효율은 엔진 하나만 들여다보면 열 효율은 1로 갈지 모르지만 그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그것은 낭비다.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카르노 엔진은 되게 아이디얼한데 그거보다 훨씬 좀 단순한 것이 여기 adiabatic 프로세스는 계산하는 것도 짜증나고 하는데 아주 아이디얼하게 이거 두 개는 그대로 카피해 왔어. constant temperature 프로세스는 카피해 왔고 그런데 아주 과감하게 여기서는 constant volume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adiabatic을 버렸다. 스털링 엔진은 이렇게 볼륨이 유지된 과정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볼륨이 유지되면 아무래도 피스톤 운동이 여기서 정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해서인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스털링 엔진은 매우 조용하대 결과적으로. 그래서 잠수함은 몰래 돌아다니는 것이니까 잠수함에 많이 쓴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열을 계산해 보자. 열을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컨스탄트 볼륨 프로세스, 컨스탄트 볼륨. 컨스탄트 볼륨은 이게 컨스탄트 볼륨의 약자가 아니라 heat capacity at constant 볼륨을 CV라고 쓰기 때문에 이 컨스탄트 볼륨 프로세스에서는 heat transfer에 대해서 heat capacity at constant 볼륨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degree of freedom과 number of particles 뭐 이걸로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D에서 A까지 그리고 B에서 C까지 오로지 그 온도의 변화의 방향만 부호가 다른 것이지 모든 절대값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보면 그 들어온 일, 나간 일, 들어온 열 에너지, 나간 열 에너지 이걸 계산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계산이 트리비얼하죠.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이소더멀 프로세스에서는 아이소더멀이니까 들어온 열을 에너지로 다 써서 온도가 유지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트리비얼하지. 이것은 앞에서 계산한 저쪽 카르노 엔진에서 계산한 거하고 똑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물론 더 쉬운데 왜냐하면 여기 부피 여기 부피가 같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볼륨 레이시오가 완전히 똑같아. 그런데 역수로 뒤바뀌기 때문에 부호만 바뀌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카르노 엔진에서는 이게 무슨 찌그러들어 가지고 요 과정에서 A, B의 부피가 있고 요 과정에 C, D의 부피 서로 이게 다르죠. 그래서 카르노 엔진은 훨씬 스털링 엔진보다도 분석하기가 복잡해. 그 스털링 엔진을 여기에서 이제 한 일을 다 계산하려면 일은 그냥 요 면적을 하면 되니까 이 위에 라인에 적분하고 밑에 라인 적분해서 빼버리면 일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컨스탄트 볼륨에서는 여기 면적이 없기 때문에 여긴 그냥 아예 컨스탄트 볼륨에서는 일을 계산 자체가 없어. dv가 빵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pdv는 당연히 빵이겠죠.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인풋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것은 받아들인 히트 그리고 그 일로부터 우리가 저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털링 엔진의 효율까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W와 Q 인풋을 대입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고 조금 공식이 카르노 엔진보다는 복잡하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카르노 엔진의 효율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카르노 엔진을 만들어서 작동시키지 못하죠. 실제 엔진들은 훨씬 더 프랙티컬리 효율이 더 떨어진다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또 바뀌어서 물론 엄청나게 큰 배 같은 거 그걸 엔진으로 돌려야 되겠지만 적어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엔진의 시대가 소멸하고 모터의 시대로 전기차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28번 마무리하겠습니다.